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요건 미달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려 LA타임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법원은 언론의 보도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 뉴욕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2004년도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중대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였던 소송에서 일단 언론이 승리를 거두었네요. 그렇죠. 일단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까 언론이 승리 거뒀는데 이번 소송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들이 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좀 뭐 혜택이라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뭐 폭로 기사라든가 그런 보도를 해도 미국에서는 거의 명예훼손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광범위하게 언론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미국 보수 세력들 중에서는 이 좀 너무 과도하다. 언론이 너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의 소송이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미국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라 페일린은 뭐 다들 아시죠?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존 맥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세라 페일린이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상 비방의 명예훼손이다.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그렇게 주장한 세라 페일린의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요건 미달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 이제 기각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라 페일린 전 주지사의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한 그 명예훼손 소송이 이미 배심의 수기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또 있어요.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 재판이 지난주 초에 이미 시작이 돼서 예. 한창 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고요. 세라 페일린 쪽과 뉴욕타임즈 쪽이 공방이었고 특히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배심원 수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기다리는 게 정상인데 네. 이 판사가 배심원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제드 라코프 뉴욕 남부연방지법 판사는 이제 오랜 경력의 베테랑 법조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코프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배심원 판결에 도달한 후에라도 자기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기각할 방침이었다. 네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을 기다렸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판결에 나온 내용과 기각 결정이 매치가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 판사가 생각할 때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 당사자와 배심원들의 시간 낭비를 자기가 줄여줬다. 이게 이제 판사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거 애당초 왜 배심원 수기를 허용했는가가 좀 문제예요. 그러면 네네. 배심원 수기 들어갈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기각 기각을 결정을 내렸으면 될 것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라코프 판사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각하면
세라 페일린 그 전 알래스카 주지사 쪽에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항소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겠죠. 어차피 항소는 벌어질 거니까 항소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심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수기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게 그대로 그냥 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들이 그대로 항소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 펠린 전 주지사의 이번 네. 소송은 언론사 보도가 과연 어디까지 네.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은 너무나 언론사들에게 좀 광범위한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혹 가다가 좀 지나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뉴욕타임즈와 세라 페일린 소송을 통해서 언론사 보도의 한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가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에 관해 기사를 쓸 때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돼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특정인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를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할 수가 있는데 형사재판도 중요하지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중한 미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론사 경우에 그래서 잘못하면 단 한 건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정말 그 약한 좀 재정적으로 약한 언론사는 정말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언론사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보도를 아마 잘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그 부분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세라 펠린 전 주지사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어떤 기사를 네. 썼길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건가요? 문제의 뉴욕타임즈 기자는 2017년 6월의 사설입니다. 그 연방하원 의원 야구 동호회 운동 중에 총기 테러 공격을 받은 공화당 원내 총무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테러 직후에 뉴욕타임즈가 사설로 정치의 테러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이전에 근데 그 정치의 테러화를 거론하면서 세라 페일린 그 전 부통령 후보를 지목했어요. 2011년 연방하원 의원 총기 공격 테러 때 세라 페일린 전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화가 캠페인이 문제였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정치자금을 모금하면서 온라인상으로 그 캠페인과 관련한 그 홍보물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타겟이 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좌표를 찍어줬습니다. 예. 그 지역들에서 열심히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자 뭐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그 맵을 만들어서 공략해야 될 곳을 찍어줬는데 찍어준 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십자가 표시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가 총기 연습장에서 총 쏘는 연습장에서 보면 타겟, 네. 타겟의 어떤 그런 모양 같아요. 총구 모양 같은 그렇네요, 느낌이 그렇네요. 있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뉴욕 타임즈가 당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세라 페일린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총 쏘라고 암시를 준 것이다. 이런 식의 사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득표 활동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사실은 세라 페일린이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을 쏴라. 그런 암시를 준 그런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독자 제보를 통해서 그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사설이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라 페일린은 이거 그런 식으로 어물렁 정정 보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무슨 총구 모양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 지역에다 그려놓고서 민주당 의원을 뭐 총 쏴서 죽이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세라 페일린 전 부통령 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여론은 뭐 이 소송 제기가 당연하다라는 얘기도 사실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 1심 판사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라코프 판사, 앞서 말씀드렸던 라코프 판사가 이제 기각 결정 내렸는데 이 언론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의.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이 기사를 통해서 파멸시켜야겠다. 상처를 줘야 되겠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의가 없다면 정말 순수하게 기사 썼는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기 때문에 실수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라코프 판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 되고, 악의라는 것은 거짓인 줄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진실과 사실성을 무시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라 페일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욕타임즈가 나를 명예훼손했다. 그러면 명예훼손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세라 페일린이 증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될 수 없다. 기각했다. 이게 그 판사의 기각 결정의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소송은 1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계속해서 법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기각하는 어떤 그 방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악의, 그 실제적인 악의라는 게 사실 근데 뭐 이 라코프 판사가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미 64년 전에 확립된 미국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실제적 악의라는 것을 어떻게 타파하겠는가? 보수적인 그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들이 막 보도하고 문제가 돼도 바로 이 실제적 악의에 숨어가지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결국 이런 그 나쁜 보도에 의해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파들은 이번이 기회라고 보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항의하고 있는 공인에 대한 특별한 명예훼손 요건을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약화시키겠다. 그래서 언론들도 보도를 할 때는 반드시 다 챙길 건 챙기고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자신 있을 때 보도하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보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참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지 개인의 명예가 우선인지 참 쉽지 않은 논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단히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 어제도 뭐 푸틴 대통령이 침공할 뜻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또 오늘 보면 뭐 나토나 미국 쪽에서는 아직 확실한 건 보이지 않는다. 네. 확실하게 러시아군이 철수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경제 전략가가 이번 주에 그 CNBC에 출연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증시가 받을 충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에 받게 될 충격이? 시장에 오게 될 충격이라는 것은 좀 그 2014년 경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 20bp 정도 올라갔습니다. 위험도가 20bp 올라가서 주가를 한 5% 그 당시에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20bp에서 최대 40bp까지 2배가량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라고 그랬는데 최저 5%에서 많으면 거의 10% 가까이 지금보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골드만삭스 예측이고요. 네.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다 하더라도 증시에 미칠 파장이 그러니까 크긴 크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는 이 골드만삭스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 사건이 누가 이기더라도 또 어떻게 귀결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타격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역시 그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를 예.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때도 굉장히 우려가 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미국은 더 그렇죠. 미국은 러시아에 뭐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에 그렇게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미국 경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세계 경제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아마도 뭐 일시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됐고 앞으로 추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걱정하는 만큼 뭐 폭락 사태가 일어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결론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를 이렇게 감안한다면은 경제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네. 그 악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고 러시아가 침공했다가 다시 돌아가건 그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라는 얘기고 오히려 그 독일의 메렌버그는 이 오미크론 확산이라든가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런 것 등이 더 문제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단편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게 그렇다고 무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인 영향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워낙에 이 내전과 말이죠 전쟁에 시달렸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